네, 반갑습니다. 오늘 MBA 29기 우리 3주차 크린 강의를 맡게 될 메나테크 PPD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늘 많은 청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하다가요, 이렇게 한 서너 분 앉아 계신데 화면만 보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우리 박수 한번 신나게 쳐보실까요? 그 에너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이라는 게 뭐냐면 질병의 대란입니다. 지금 저는 이 클린을 통해서 병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식품회사다 보니까 질병을 언급하진 않지만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들이 어떤 거냐면 타임지의 표지에서 질병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 표지들만 일부, 그것도 일부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타임지는 건강과 관련된 잡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왜 정말 궁금한 이슈들을 갖다 놓습니다. 왜 인류는 기술이 발전되고 뭐 보건과 위생은 좋아지고 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막 엄청 성장하고 과학은 끊임없이 연구되는데 왜 인류는 계속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까요?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관점을 좀 바꿔서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답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식품을 먹고 산 지가 과연 얼마쯤 됐을까요? 우리 식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엄마가 양념된 등갈비를 맛있게 구워서 줬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냉동실에 있다가 해동돼서 비닐류만 띄어서 이렇게 가공돼서 나온 거죠. 그전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할머니랑 살 때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땠냐면요, 옛날엔 돼지를 시골에서 잡았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온 동네에 들리면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돼지 잡아요. 그러면 그래, 가서 이름 얘기하고 두근만 달라 그래. 그러면 갓 잡은 돼지, 정말 물렁물렁한 그 살이 있는, 잘 잘라지지도 않는 돼지 두근을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들고 오면 잘 쓰러지지도 않는 그 돼지고기를 할머니가 힘들게 쓸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공된, 공장을 거쳐서 뭐 냉동을 거치고 다시 해동이 되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공장으로부터 만들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의 질적 변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건강의 문제의 원인이라고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서점 같은 데 가서 살펴보면 그 문제를 열심히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을 공부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은 경제와 돈과 별로 관련 없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슈로 만들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이 대량 생산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 다양한 식재료들이 영양소를 결핍된 상태로 먹고 있습니다. eatable th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먹을 만한 그것. 음식이 아니라 요즘 우리 식탁에서 먹는 걸 eatable thing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 물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한번 오늘 그런 부분에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이 더 달아지고, 그렇긴 했고 커지고 달아지긴 했지만 그 안에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필수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 1950년대, 51년도에 두 개의 복숭아로부터
RDA의 원료인 비타민 A를 공급받으려면 2개만 먹어도 매일매일 2개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커진 복숭아를 쉬운 3개나 먹어야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충분한 비타민 A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3개의 복숭아를 먹어야 돼요. 물론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복숭아와 같이 딸려오는 과당인 거죠.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각한 통풍 환자였잖아요. 제가 왜 통풍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통풍이 딱 발현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동물 내장 먹지 말고 맥주 먹지 말고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운동하고 살 빼고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찾아냈습니다. 제가요. 물 대신 과일 주스를 이렇게 1리터짜리 1.5리터짜리를요. 그냥 물처럼 마셨던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당분을 막 쏟아 부었던 거죠. 근데 제가 쏟아 부으면서 어떤 안위를 했냐면 난 집에서 건강한 식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과일 주스라도 건강한 과일 주스라도 먹으면서 건강을 챙겨야 돼 하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엄마들 중에요. 내가 아이들 과일 잘 못 챙겨 먹으니까 100% 천연 과일 주스라도 먹여야지 이러고 장 보러 가면 1+1 과일 주스를 사다가 냉장실에 넣어놓고 끊임없이 마시게 하는 엄마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돌아보니까 그런 정확한 정보 없이 먹었던 수많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식품회사를 다녔습니다.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한 2년 다녔고요. 야쿠르트라는 회사를 10년 다녔습니다. 물론 식품회사 사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적이 다른 게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식품회사의 목적 3가지 말씀드릴까요? 첫째, 중독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식품을 먹게, 우리 회사에 생산하는. 2번째, 빨리 먹게, 그리고 많이 먹게.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달게 만드는 겁니다. 2번째,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딱딱하면 그걸 씹는 동안 많이 못 먹거든요. 달고 부드럽게 만들면 사람들은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로 식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숨겨진 비밀도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식단에 나온 것 중에 원신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딱딱하고 거칠고 덜 가공된 상태로 먹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는 평균치를 보면 보통의 성인들이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몸속에 넣는 식품 첨가물들이 대략 1년에 2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끔찍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24kg나 되는 그 식품 첨가물이 실제로 자연에서 추출되거나 우리 선조들이 평소에 몸에 넣어봤던 경험이 있는 화학 물질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 몸이 그 색소들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클린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보면 심장외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 우리가 아는 심혈관 질환,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본인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몸이 아파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 몸이 아파지면 그냥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운 대로 그 방법밖에 없겠지 포기하고 기존의 의료체계가 제시하는 거기에 몸을 맡기는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 보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파고 들어가 본 거죠. 이분이 몸이 나빠지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울증이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살이 찌긴 했지만 첫 번째 온 증상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성공했고 충분히 돈도 많이 벌는데 행복하지 않고 우울했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봤더니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동료가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처방해 준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은 뭐라 그럽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해졌구나. 이 약 먹으면 되겠지라고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실제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조금은 그 현상이 없어지죠. 근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질문 첫 번째.
왜 잘 나오던 세로토닌이 없어졌을까죠?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아니,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 전까지, 불과 1, 2년 전까지 잘 분비되던 세로토닌이 왜 분비가 안 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휴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요, 각 지역별로 아주 오래된 정말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각 지역별 전통의학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서양의 의학들은, 그 서양의 의학들이 전파되기 전에는 인디언들은 인디언대로,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대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대로 나름의 지역에 맞는 건강요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잘 들여다보는데 멋진 통찰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멋진 통찰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공의 통찰을 얻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날씬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날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동양에 와보니 동양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전통의학 공통점은 첫 번째, 동양에 내려오는 다양한 전통의학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서민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 아니었고요, 귀족이나 임금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었다라는 거죠. 궁중에서 임금님을, 귀족들을. 근데 그 의학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봤더니 임금님이나 귀족이 아프면요, 아주 놀랍게도 금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여기서 이 작가는 통찰을 얻습니다. 그 시대의 귀족과 임금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그 굶주리던 시대에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둘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세 번째, 운동할 일이 없습니다. 가마나 말이나 그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은 스트레스에 있고 과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도 차를 타고 택시를 탄다면 여러분은 100년 전, 200년쯤에 임금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100년 전에 임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들이 겪었던 수많은 질환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통풍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귀족병입니다. 통풍은요, 귀족들만 걸렸었어요. 운동 안 하고 맨날 고기 먹고 그런 병이죠. 그래서 지금 통풍을 알고 계신 분들은 100년 전에 귀족들이 살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몸 조금 아픈데 귀족처럼 살면 좋겠죠. 제가 통풍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건 동양에서 얻은 통찰을 갖고 책으로 엮어놓은 게 클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약 8년 전쯤 나왔거든요. 이 책이 나왔을 때요, 미국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극찬합니다. 보그 엘르 피플이라는 미국의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잡지에서요,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알맞은 최상의 대안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US 위클리가 선정한 10대 건강관리법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건강 분야 차트에서요, 베스트셀러 1위를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것이 8년 전쯤 번역돼서 한국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8년 전쯤 이게 딱 출간돼서 나왔을 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건강사업을 하는 건강식품 회사들이요, 많은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간판을 걸고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요, 8년이 지난 현재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의 브랜딩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는 메나테크가 유일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효과 있고 인기 있고 잘 됐다면 굳이 간판을 바꾸지 않잖아요. 우리 정치사를 보세요. 정당 이름 수시로 바꾸는 당이 있다면 그 잘 돼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만 이름을 바꾸고 변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으로 8년 넘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건 이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클린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프레임을 바꾸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란 책이 있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이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책을 한번 꼭,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틀거리가 내가 만든 건지 누구의 의견으로 주입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들이 이미 다 해봤던 통찰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게 크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크린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 몸에도, 제 가족들에게도, 그 친구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 많이 전해봤는데요, 지극히 프로그램 자체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법칙에 가깝다는 게 뭐냐면 특별히 무슨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반영한 거고요. 제가 세 번째 법칙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면 될까요?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할 때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정의해 보니까요, 기대하는 효과의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선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나 몸이 개선되는 효과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하는 상태의 각각의 몸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결과에 있어서는 꾸준히 일정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반복하면 최종 목적지의 결과치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린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크린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말을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이어트 단어가 반쪽만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지 살을 뺀다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이어트는 뭐예요? 살 뺀다로 통용되고 있어요. 한번 영어 사전에서 다이어트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영양의 균형을 맞췄더니 대다수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이어트란 단어가 살 뺀다는 걸로 전이된 거지 실제로 다이어트는 살 뺀다는 뜻이 없습니다. 두 번째, 메나테크 제품이 뭔가를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메나테크의 제품은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원료를 제공하고 도와줬을 뿐이지 실제로 몸이 개선되고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남아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근데 이명훈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웃으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 웃으셨어? 혹시 뭐 무슨 댓글이 재밌는 게 올라왔나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큰 틀에서는 클린, 그럼 무슨 뜻일까요? 클린은 결국엔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몸에 독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더 긴 설명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3번 차트가 3번 항목이 크린의 설명에 구화를 좌우하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칠판을 활용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자켓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 크린 책 사서 보지 마십시오. 그 크린 책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3번 차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크린의 큰 틀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크린의 목적은 독소의 배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독소, 아까 얘기했던 식품 첨가물,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약들 다 독소입니다. 우리 몸은 도구로 인식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책, 굶지 말고 해독하라라는 책에서 서문에 아주 멋진 구절을 만났습니다. 인체는 부서지거나 부러지는 것보다는 구부러지거나 적응한다. 우리 기계들은요, 어떤 오작동을 하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부러지거나 망가지죠. 인체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적응합니다. 딴 데 잠깐 갔다 올게요. 저는 좀 약간 그 과학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번에 최지은 강사님이 글리콘 영양소 설명할 때요, 지구라는 걸 놓고 우리 주변의 행성에 있는 별들을 쭉 사이즈를 표현하다가 나중에 태양쯤 오고 우주를 표현하니까 지구가 어땠어요? 큰 운동장에 점 하나 정도 수준으로 지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 속안에 우리가 또 점에 점처럼 살잖아요. 제가 그 과학 이런 거,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지구가 별이 왜 생겼는지 되게 웃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 미국 나사에요. 한국 출신 박사님 중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해외를 갈 때는요 반드시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그분 머릿속에 있는 나사의 그 지식이 유출되지 않도록 경호원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감시하는 분이 따라올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국의 라디오 방송하고 우주의 신비에 대한 전화상으로 특강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그분 강의를 듣는데 마지막 회에 그분이 멋진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광대하죠? 근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은 인체의 광활함과 복잡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체의 복잡성과 그 엄청난 그 유기적인 것들은 우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크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아직 우리 인류가 정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명백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우리 인류는 100년 이전의 선조들이 한 번도 입에다 넣어보지 못한 화학물질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은 독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독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지방이 들러붙어서 얘네가 혈액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뱃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뱃살들이 무슨 기능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독소를 넣으면 그 지방들이 독소를한테 침착을 해서 피로 못 가게, 혈액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 막고 있는 거죠. 뱃살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독소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방이 쌓이면서 우리 몸이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레한드로 융거는 자기가 일단 체중이 증가하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 체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시작해 본 거예요. 우리 동양의 방법대로. 근데 클린의 책의 후반부에 나오면 실전 방법에서 물클린이라는 방법과 영양클린이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물클린이라는 건 뭐냐면 그 레몬물을요 타가지고 한 보름 동안 레몬물만 마시는 거예요. 레몬물만. 그러면 몸이 살이 빠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구동하는 사람의 구동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일단 물만 마시니까 포도당을 어딘가 만들어내야 되는, 첫째는 어떻게 할까요? 혈액 속에 떠돌고 남아있는 포도당을 갖다 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에 축적되어 있거나 간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최선을 다해서 꺼내 쓸 거예요. 우리 장보러 못 가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잖아요. 냉장고 파먹기라 그래가지고 계속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한계가 오면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남은 지방을 갖다가 쓰는데, 문제는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굶었어요. 지금 비타민 미네랄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포도당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억지로 포도당을 만들었으면 지방과 결합돼 있던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할 수 없이. 근데 그 혈액으로 흘러나온 독소들은 결국에 어떤 방법으로 몸 밖으로 나가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은 지용성입니다. 그게 수용성으로 전환이 돼야 우리의 장기를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과 많은 양의 물이 결합돼야 돼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목이 안 말라해요. 대부분 그들은 뭘로 수분을 섭취하냐면 게토레이, 무슨 에너지 음료, 커피로 물을 보충합니다. 실제로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크린하면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생전 물을 안 먹던 분이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 물크린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비용도 저렴합니다. 레몬 즙 맞춰서 보름을 먹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액 속으로 나온, 그래서 그 물크린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액에 그 어떤 쓰레기 농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농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높아져요. 그럼 어떤 효과냐면 집에 카페트가 있는데 먼지를 털어야 돼요. 근데 창문을 닫아 놓고 집에서 터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한드로 융고가 제안하는 게 영양 클린이에요. 뭐 천연 유기농 뭐 브로콜리를 사다가 좋은 뭐 오트밀을 사다가 갈아서 삶아서 뭐 볶아서, 그것도 재료를 또 3일 이상 산지 3일 이상 되면 안 돼요. 뭐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이죠. 핵심은 천연에 가장 가까운 영양,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방식대로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이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아주 좋은 시골에 가가지고요, 정말 누군가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뭐 단식원 이런 데야 가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메나테크의 제품이 가장 자연에 근접한 원료로 거기에 가장 근사치로 구성된 영양소다 보니까 우리가 그 클린한 책에서 원하는 수준의 효과들이 지금 8년째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클린이라는 간판을 걸고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독소가 배출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효소작용의 극대화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간을 중심으로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간에서는 약 500가지 정도의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이 무한정 효소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딱 한정된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간에서 나오는 효소를 갖고 소화액도 만들고 면역물질도 만들고 뭐 머리카락을 만드는 뭣도 만들고 뼈를 만드는 뭣도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이요, 그 효소 중에 대부분을 소화하는 데 갖다 써버려요. 우리 몸은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요, 신과 뭐 되게 멀리 살았던 사람인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신에 강제로 그 앞에 끌려갔던 사람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우연히 발생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심지어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전 사실 진화론주의자예요. 근데 진화론에 더 훨씬 마음이 갔었던 사람. 근데 본질로 타고 들어가 보면 이 대단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메모해 두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물론 열이 났다는 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 열이 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고 병균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열이 안 나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몸에 어떤 감염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열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퇴치하지 못한 우리의 선조들은 대가 끊기고 죽었던 거예요.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창궐할 때 열을 낼 수 있어서 살아남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후예들이 지금 우리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입맛이 떨어지고 막 극도로 통증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인 거죠.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빠이 정정합니다, 일본 말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막 꾸역꾸역 먹잖아요. 생존에 반대되는 거예요. 어딘가 무지 아픈데 자꾸만 음식을 넣으면 생존에 방해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병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맛을 떨어뜨려요. 왜냐? 병균과 싸우기 위해서 효소를 글로 막 투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병균이 긴급한 게 아니에요. 병균은 일단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음식이 멎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rop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위나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왕창 보내서 소화액을 만들고 막 연동운동을 해서 빨리 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공부나 일을 하다가 막 일이 잘 되는데 출출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다고 칠게요. 갑자기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졸립니다. 왜요? 들어온 음식을 빨리 소화해서 밑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요, 그 한정된 효소 중에 소화액을 만드는 효소로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쓸 효소가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막 삶이 바쁜데 집 청소하고 창고 정리할 여력이 됩니까? 그냥 생존에 최소한은 필요한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이 끊임없이 음식을 집어넣으면 끊임없이 소화해서 밑으로 보내야 되는 긴급한 일을 매일매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될 타임을 놓치는 거죠. 크린은 그렇게 우리 몸에서 회복될 타임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위에 그 영양 클린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영양을 넣어줘야 되냐면,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 그래 음식을 안 넣고 몸 고칠 여력이 생겼는데, 문제는 몸을 또 고치려고 하니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음식을 넣으면 또 일을 해야 되네? 또 몸 고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클린에서 그 클린식을 만든 게 뭐냐면, 몸이 소화하는 활동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게 알레한드로 융가가 만드는 클린식이라면, 우리 메나테크의 그 클린식이 거기에 최대한 잘 부합된 거죠. 소화 활동은 최소화하면서 몸을 보수할 수 있는 영양을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영양을 집어넣어주는 프로그램이 클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엔 이 모든 메커니즘의 활동이 세포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세포의 그 마지막 단계, 세포문을 열고 들어가고 세포 안에서 물질이 빠져나오는 그 원활한 세포 대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이 이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고요. 저의 클린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죠?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일선에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을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에 대해서 눈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인들이 이제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눈을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너무너무 훌륭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배우자의 선택도 실수였다면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있잖아요. 법적으로 재혼도 하고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회복 불가능하고 만회하기 어려운 건강이라는 이슈의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너무 그냥 간단한 방법 알아보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시죠.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유력 별거 아닙니다. 인체가 스스로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심지어 원기를 회복하죠. 여러분, 여기 기계가 고장났어요. 기계와 인체가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기계는 말이죠, 고장나면 잘 보관했다가 부품만 갈아 끼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기계가요, 고장나면 뜨거운 아랫목에다가 이불 딱 뒤집어 씌워놓고 한 3일쯤 두면 얘가 다시 작동하던가요? 물론 몇 대 맞으면 작동하는 기계 가끔 봤어요. 그건 접촉이 안 됐던 거고. 사람 몸은 어떨까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 때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뻥쳤다고 생각한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다 보니까 밥을 할머니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6살짜리가 무슨 밥을 해 먹겠습니까? 할머니가 엄청 편찮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할머니가 정말 손주 밥을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머리 싸매고 누우면서 고열로 시달리면서 막 한여름에요. 막 방에 불 떼놓고 끙끙끙끙 앓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한 열흘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있는데 열흘쯤 지나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버떡 일어나는데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8살짜리 7살짜리가 들었던 머릿속에 생각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열흘 동안 나 밥 해주기 위해서 뻥쳤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열흘 동안 그냥 누워만 계셨는데 갑자기 예전 상태로 확 돌아간 거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독소인 거죠. 독소는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인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이어트 설명할 때 다이어트를 하니까 체중이 빠지더라. 그러는 바람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왜곡됐지만 칼로리는 높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칼로리가 높으면 지방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놀랍게도 지방을 배출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불규칙하게 사는 거죠. 늦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스. 현대인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부산물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살이 많이 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공부한 게 하나 있어요. 독소를 많이 똑같이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관찰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여성 중에 과체중인 여성이 2분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분은요. 며칠 만에 체중이 쫙 감량이 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차이가 뭘까 봤더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똑같은 지방도요. 독소를 많이 함유한 경우에는요.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정말 제가 그때 감탄했어요. 제가 궁금해했거든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시켰는데 누군 의도한 대로 체지방도 잘 빠지고 피로도 회복이 되는데 누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에 함유하고 있는 독소의 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칼로리가 안 들어오고 칼로리가 제한되면요. 지방을 갖다 써야 되는데 몸이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내가 이걸 썼을 때 혈액에 너무 독소량이 많아지니까 이 지방을 안 쓰려고 막 버티는 거죠.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금단을 해버리면 혈액에 독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독소가 들어가는 게 나니까 결국엔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더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간의 상태가에 따라서 간 상태가 원활하게 충분히 살아있거나 좋으면 지방 대사가 잘 되더라고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을 때 되고 안 되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낭을 제거한 분들이 효과가 좀 더디게 나는 그런 몇 가지 저의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왜 기대한 만큼 안 내지 하는 것들의 그 궁금증들이 조금 이 설명으로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간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고 나면요. 아주 놀라운 속도로 뒤늦게, 근데 그래프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몸의 독소가 저 앞에 보이시는 비만, 질병, 피부 트러블, 특히 만성 피로, 저게 어떤 게 먼저 순서로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가 시작되면 다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 크린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린은 독소를 배출하고 외부 독소를 차단하고 내부 독소도 덜 발생되게 하는 크린식을 통해서 독소를 중화 배출하고 체내의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대용식이라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크린은 우리 오장육부 장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어디를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냐는 질문을 따지면 장입니다. 장.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장에서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 어디죠? 자, 지금 모인 방에서 각자 외쳐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 간이요? 틀렸습니다. 장입니다.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의 99%는 똥으로 나갑니다. 똥 좀 자극적인가요? 방송용어는 아닌데 변으로 나갑니다. 이게 유모 코드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좀 재미들 나세요? 예. 자, 변이 원활하면 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나도 안 한 여자들이 간경화가 오는 게 뭐냐면 똥을 못 싸서요. 장이 나빠서요. 근데 이 크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장이 개선이 되면 간이 감당할 독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간이 감당할 그 역할이 줄어들면 뭐예요? 충분한 담즙, 충분한 효소가 만들어지면서 몸의 화학적인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아까 저 에너지 분배라는 거 효소 작용의 극대화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독소를 제거하고 중화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얼마큼 먹어야 돼요? 입이 땡기는 만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생전 물을 안 먹던 분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대학교 후배 친구랑 100kg가 넘는 후배랑 일을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맨하텍 막 시작하고 나서 크린 막 할 때인데, 얘가요, 저 광주 둘이 갔다 올 때 하루 동안요, 제가 물병을 하나 사서 하나씩 나눠 먹으면 걔는 돌아올 때까지 그 물병을 다 못 먹어요. 작은 물병 하나를 500ml를. 저는 그 500ml를 5개 6개 먹거든요. 얘는 목을 안 말라요. 그러다가 가끔 가서 게토레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얘 크린을 시켰거든요. 다음날 전화 왔어요. 형,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요. 원리를 아시겠죠? 순수한 물. 저기 레몬 주스라 그랬는데 레몬 주스가 아니라 레몬즙입니다. 레몬 주스 섞은 물을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크린을 하게 되면 독소의 양이,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린을 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피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요산 수치, 뭐 독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간 수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평소보다 지방이 머금고 있던 독소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성화되거든요. 놀랍게도요, 레몬즙이요, 시니까 산일 것 같죠. 근데 얘가 들어오면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몬즙을 잘 짜서 물로 마시면 여러분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산성화시키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몸을 산성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다양한 영양으로 우리 몸을 중화 배출시켜주고요. 뭐 사우나나 심호흡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존 다이어트와 메나테케 크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존 다이어트는 이제 몸을 이렇게 사실 살을 빼고 체중을 감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1년에 한국에서 팔리는 살 빠지는 약, 한약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얘기하면 안 될 거라 안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몸이 이런 거죠.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한의사 선생님께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체중이 빠지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을 사실 때 약사님께 이 약을 먹으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내 몸에서 체지방이 빠지는지 원리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몸이 가장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의 다이어트는 우리가 지방, 단백질, 수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음식이 들어가면 몸은 굶주려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이 사재기가 다단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재기란 단어는 원래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뭐 비행기 떴다 하면 라면이 폭등하고 막 없어졌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고 라면 사러 가시는 분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 쟁이려고 합니다. 근데 인체도 자꾸만 그런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면요, 쟁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쟁여놓는 거죠.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80에 다이어트를 해서 70까지가 다시 80이 됐는데요, 그러면 몸의 부피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80인데 빼기 전보다 부피가 커져 있죠. 왜? 지방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정상적인 크린식을 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 수분의 양이 늘어나요. 단백질이 일부 줄기는 합니다. 전혀 안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단백질도 거의 유지하면서요, 지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요가 비교적 적게 옵니다.
100%안 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옛날에 살던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뭐 황후장사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요요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요 50분, 원래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60분 주셨는데 제가 45분 만에 클린을 마쳤습니다. 근데 보너스 강의 하나 뒤에 마련했습니다. 보너스 강의. 아니 이게 보너스 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보너스 강의가 뭐냐면 여기 와서 만든 거라 뒤에 차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일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문의가 많아서요, 이 방송을 기점으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제가 아는 리셋의 모든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배재현 사장님께서 크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크린이라는 프로그램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구했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 배재현 사장님께서 미리 크린이라는 책을 읽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전에 건강에 대한 공부 안 하셨다면 제 기억에 반나절 만에 레시피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자, 3일 리셋에 대해서. 근데 이 3일 리셋이 그 후로 언제쯤 나왔죠? 우리가 3일 리셋이 적용된 건 한 2, 3년 전이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 3년 전에 갑자기 배재현 사장님이 3일 리셋이라는 걸 제안하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3일 리셋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일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그 3일 동안요, 칼로리가 거의 제한된 72시간 거의 금식에 가까운 겁니다. 실제로 칼로리가 발현되는 영양분은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3일 리셋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퓨어라는, 퓨어입니다. 퓨어 맞나? 퓨어 말고 퓨어입니다. 그 퓨어와하고 종합 비타민인 뉴트리베르스 이 각각 한 통을 갖고 3일 동안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간의 기능을. 근데 여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금식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서양은 인체를 내연기관으로 봤어요. 일부 맞습니다. 음식이 들어 타서 열을 내고 힘을 내니까. 그러니까 막 연료를 넣어줘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과유불급, 넘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임금을 굶긴 거예요. 그래서 3일 리셋은 실제로 미국에서 아주 주요 암센터들에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그 과학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발토론고 교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암연구소의 발토론고 교수가 논문을 냈어요. 셀지에, 우리 좋아하는 줄기세포 학술지에 뭐라고 냈냐면, 암 환자들에게 6개월에서 4, 5개월 단위로 3일씩 72시간씩 음식을 제한하고 금식을 시키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소진해 없애기 시작한다. 첫 번째, 피를 타고 떠도는 수많은 당분들, 두 번째, 기름기들,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세포들을 다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우리 몸은 긴장함으로써 우리 몸의 어떤 긴장 상태가 높아져서 면역의 수치가 높아진다는 프로그램입니다. 3일 리셋의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퓨어 2포, 뉴트리베르스 고봉으로 아니면 깎아서 4숟갈 정도를 넣고 하루 5번을 3일 동안 섭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효과는 뭐냐면, 저는 제 경험상 이 3일 리셋의 프로그램은 크린을 시작하기 전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중간쯤 하셔도 좋고, 뭐 마지막에 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제가 영양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은 핵폭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충분하게 이해 못한 분들이 할 때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충분히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오히려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면서요,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좀 당황하시는 그런 명현현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방법을 권유하실 땐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셋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한 며칠 과식했잖아요. 그럼 저는 하루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까지 부득이하게 뭘 좀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원데이 리셋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어제 부득이하게 뭔가를 먹었던 걸 오늘 충분히 소진시키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살다가 미운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나 미운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나 쟤는 꼭 이기고 싶어. 내 쟤는 삶에서 꼭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보다 하루 더 사십시오. 그 내 더럽게 싫은 놈 그 새끼보다 정말 어떻게 해보려면 그 사람 돌아가신 장례식장 가서 한번 씩 웃어주세요. 메롱 내가 너보다 이틀 더 살았다.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인생의 승자는 살면서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그거보다요, 신이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얼마나 온전하고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지금 저 병실에서 생사도 확인 안 되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 50대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이 크린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맨하테크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 널리 알리셨어요. 신께서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장시켜 주셨어요. 누군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써먹고 한 번도 그 우리 몸에 신이 주신 그 은총 같은 자연 치유력을 한 번도 못 써먹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맛있는 거 실컷 먹어도, 우리 배재현 사장님까지 몸에 나쁜 거 저렇게 디립다 드셔도 그 메커니즘을 아시니까 저렇게 또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크리는 뭐 죽을 때까지 막 맛없는 음식만 먹자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놨을 때 두려움 없이 충분히 즐기고 또 빼내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남은 여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